네, 안녕하세요. 격투기의 모든 거 파이TV DK 이도경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디어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첫 번째 영상 주제 기억하시나요? 전완근의 수축을 보고 상대방의 펀치를 피할 수 있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영상을 다뤄봤었는데요. 그때 결론이 상대방의 주먹은 절대로 전완근을 보고 피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첫 번째 주제처럼 격투기에 대한 이슈가 아닙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 핸드랩입니다. 자, 지금 말려있죠? 붕대예요, 붕대. 자, 이 붕대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정권이나 손목에 부상을 방지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한 역할로 핸드랩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핸드랩을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러브 껴보셨죠? 자, 글러브 꼈을 때 맨손으로 끼고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요, 글러브의 냄새가 진짜 오지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라도 껴서 냄새를 좀 덜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얘가. 자, 요새는 이렇게 생긴 붕대형으로 되어 있는 핸드랩도 많이 쓰지만,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 장갑으로 되어 있는 이지랩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요 이지랩은 사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장갑처럼 끼고 손목만 감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 붕대형 핸드랩을 감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은 이 핸드랩을 감는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굉장히 쉽게 해서 한번 핸드랩 매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붕대형 핸드랩은 처음에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정리를 해놓을 때도 이렇게 말아놓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 붕대형 핸드랩을 감기 전에 일단은 감겨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 풀어줄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벨크로를 풀어줍니다. 벨크로를 풀어줘야 찍찍이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절대 풀 때 붕대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곳, 먼 산을 응시하듯이. 그리고 반대쪽으로 힘차게 던져줍니다. 이게 간지거든요. 자, 그렇게 핸드랩을 풀어서 보게 되면은 핸드랩 양쪽 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쪽은 이렇게 찍찍이 벨크로가 되어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고리 모양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고리 모양의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고리 모양의 형태를 내가 손가락에 걸어서 핸드랩을 감아주는 형태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풀어져 있는 상태로 감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말아놓고, 반대쪽으로 말았죠? 자, 고리가 나오게 반대쪽으로 말아준 상태예요. 반대쪽으로 말아놓고 핸드랩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면서 감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개의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반대로 말아서 감을 때는 일단 감을 때 되게 편합니다. 감을 때 되게 편한데, 중요한 건 이 반대로 마는 과정이 귀찮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감을 때 반대로 다시 감아주는 과정은 없어서 귀찮은 부분은 없어지지만, 줄이 내려가면서 계속 꼬여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앉아서보다는 서서 감는 게 편하다는 거, 요런 장단점이 있어요. 요런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감아 있는 걸로 그냥 핸드랩을 감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핸드랩을 감는 거 가르쳐 드릴 건데, 이 뒤로 감는 거 참고로 저희 체육관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핸드랩 핑계예요. 핸드랩 핑계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사이가 잘려 있어요. 이렇게 잘려 있고, 여기다가 핸드랩을 그냥 편하게 내가 감아야 되니까 이렇게 감을 거니까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냥 이렇게 감는 거예요. 아우, 되게 시끄럽죠? 자, 이렇게 감은 다음에 그냥 쭉 뽑아주면 핸드랩이 이렇게 말리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핸드랩 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이 핸드랩 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갈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이 핸드랩은 길이가 다 다릅니다. 핸드랩마다 길이가 뭐 3m짜리도 있고 3m 50, 뭐 4m, 4m 50, 5m 막 이렇게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에 따라서 핸드랩을 매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마다 손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의 핸드랩이라도 매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손목이랑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핸드랩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손목에 조금 더 강하게 주면 될 거고, 정권이 안 좋은 사람들은 조금 더 정권 쪽에 많이 주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도 또 매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자, 네 번째,
나라마다도 매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고 해요. 미국이나 뭐 멕시코는 또 멕시칸 스타일로 핸드랩을 매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틀 안에서 응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핸드랩 감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 핸드랩을 감기 전에 보시면은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뒤쪽을 보시면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핸드랩들은 마감이 이렇게 안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감아주게 되는데, 가끔가다 어떤 핸드랩들은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감기는 핸드랩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제조사에서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뭐 공정상의 실수인지 아니면은 뭐 불량인지 그거는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는 핸드랩들은 한 번만 풀어 보시면 벨크로와 요 마감의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한 번만 풀어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자, 이제부터 핸들을 매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 고리를 엄지에다 걸어줍니다. 엄지에다 걸고 나서 이제 핸들을 매는 방향이 중요한데, 항상 이렇게 엄지에서 새끼 쪽으로 감아 주실 거예요. 근데 요걸 가끔가다 보시면 이렇게 걸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감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감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손목을 쓰는 방향이 보통 주먹을 쥐고 이렇게 안으로 꺾어서 이렇게 꺾어주기 때문에 요 방향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엄지에 걸고 손목을 감아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목에는 몇 번을 감아라 하는 공식이 없어요. 뭐 줄이 길면 많이 감아도 되겠지만, 저처럼 손이 크고 뚱뚱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4m짜리 핸드랩을 감게 되면 너무 많이 감아주면 나중에 줄 길이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 번을 감는다는 공식이 없어요. 요거는 해보시면서 본인 나름의 몇 번을 감아야 될지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은, 자, 이렇게 감았으면 손목에 감아줬죠. 그 다음에 엄지를 감을 거예요. 엄지를 감아주는데, 가끔가다 요 엄지 많이 안 감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감아주세요. 엄지도 부상이 굉장히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안 감아주는 것보다는 감아주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줄 길이가 진짜 짧아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를 더 사세요. 더 긴 걸로. 이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나는 살 형편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엄지를 포기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손목을 감아줬으니까 다시 정권으로 갈 건데, 정권 부위로 갈 건데, 이 정권으로 올라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손바닥 쪽을 통해서 가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줄이 엉성하게 풀어지고 헐거워져요. 그러니까 손 등 쪽을 통해서 정권 부위를 또 감아줍니다. 손 등 부위를 통해서 정권으로 올라서 감아주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손 이렇게 딱 모은 상태에서 너무 팽팽하게 빡빡하게 감아버리면 나중에 주먹을 못 져요. 주먹이 안 져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감고 나서 주먹을 이렇게 쥐면서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살짝 가볍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건 감각이에요. 살짝 벌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팽팽하게 당겨서 내가 주먹 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던지 해서 손 정권 부위까지 감아주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손목으로 가요. 마찬가지 통과는 손등 쪽으로 해서 다시 손목으로 왔습니다. 자, 손목으로 다시 와서 이제는 어디가 남았냐면 손가락 사이사이만 남았어요. 되게 쉽죠? 손목 감고 엄지 감은 다음에 다시 손목으로 왔다가 정권, 다시 손목. 그러니까 손목이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목을 감고 나서 엄지, 정권, 손가락 사이, 이 부분을 계속 손목을 기준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감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손목까지 감았으면, 자, 요번에 다시 새끼손가락부터 들어갈 거예요. 옛날에는 항상 이 가운데가 마지막이었어요. 왜 가운데가 마지막이었냐면, 옛날에는 핸드랩들이 벨크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부분을 요 사이에다가 다 쑤셔 박았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운데로 들어와야지 쑤셔박기가 편하니까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그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벨크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 손목에서 마무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핸드랩이 들어가면은, 이걸 뺄 때 어떻게 빼주시냐면은, 항상 이 엄지 쪽으로 빼주세요. 엄지랑 검지 사이 이 부분으로 빼주세요. 가끔가다 여기서 막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헐거워져요. 엄지랑 검지 쪽으로 빼주세요. 엄지랑 검지 쪽으로 사이로 빼주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줄이 다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다시 어디로? 또 손목으로. 손목 기준점이라고 그랬죠? 손목 감았으면 또 손가락으로 가요. 이제 어디? 뭐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편한 데부터 해서 또 어디로 빼요? 또 엄지랑 검지 사이, 요 사이로. 또 마찬가지 요 사이로 빼주시는 거예요. 요 사이로 이렇게 빼세요. 그럼 또 어디로 가죠? 또 손목으로 가요. 이렇게 손목으로 또 갑니다. 그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았죠. 여기 또 해서 어디로 또 엄지랑 검지 사이로 빼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딱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남은 부분은 핸드랩 남은 부분을요 다 손목에 주시면 돼요. 다 손목까지 쭉쭉쭉쭉쭉 주시면 그 마무리가 됩니다. 손목까지 쭉쭉쭉쭉쭉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핸드랩이 다 감긴 거예요. 핸드랩이 다 감긴 건데 근데 보시면 이 손바닥 부분 이 부분에 파워 그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핸드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워 그립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립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글러브도 보시면 이 부분에 파워 그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은 주먹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이 파워 그립이 있으면 뭐 우리 남자분들 어렸을 때 꼭 이렇게 싸움할 때 막 이렇게 주먹에 라이터 쥐고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요렇게 한 상태에서 요렇게 파워 그립을 만들어 주시면은 조금 더 주먹을 쥘 때 좀 편해진단 말이에요. 좀 강하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손가락 부상도 조금 더 줄어들어요. 요렇게 핸드랩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핸드랩 감는 법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랩을 매는 방법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드린 거예요. 중급자나 상급자 이상들은 본인들의 매는 스타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들 매는 스타일대로 매시면 되고요. 이거는 초보자들을 위한 팁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파이TV 두 번째 주제 핸드랩 매는 방법에 대한 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벌써 세 번째 의뢰가 들어와 있어요. 세 번째 주제는 정해져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이TV 이도경이었습니다.